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수입차 브랜드 중 관심도와 판매량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브랜드죠. 이 벤츠와 BMW가 플래그십 전기차 모델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BMW의 더 iX와 벤츠의 EQS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BMW가 벤츠의 여러모로 완패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BMW, 벤츠 등 수입차 브랜드들이 전동화 전략 발표와 함께 국내 럭셔리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브랜드별 기술력의 가늠자로 볼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 대결에서는 일단 벤츠가 BMW에 한 발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약 200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해 전체 판매량의 최소 25%를 전기차로 채우고 2030년까지는 이를 1000만 대,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BMW. 특히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중단할 준비도 되어 있다며 전동화 모델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BMW가 차세대 플래그십 순수 전기차인 iX를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BMW iX는 iX xDrive 40와 iX xDrive 50라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는데요. 문제는 이래 충전 시 주행거리가 각각 복합 313km, 447km 정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주행거리에 민감한 국내 시장서 플래그십 모델이라기엔 다소 아쉬운 수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벤츠의 플래그십 전기차 EQS는 국내에서 AMG 라인 모델이 먼저 출시되며 이래 충전 시 주행거리가 복합 478km에 달합니다. 차이가 제법 나는 편입니다. The EQS, quite frankly, is redefining the standard of a luxury electric sedan segment. It is the first model to be based on our new modular architecture,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for design and space offering an optimal driving environment with our latest state-of-the-art electronic technologies as the MBUX Hyperscreen, rear axle steering, and many others. 더욱이 BMW iX는 전방의 수직형 키드니 그릴이 돼지코, 뉴트리아 이빨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듣는 등 소비자들에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최고급 기종으로 제조사의 상징적 존재인 플래그십 대결서, 기술의 총력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라기엔 아쉬운 모습을 보인 BMW iX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등 우리나라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질의 컨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려면 창작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이를 위해 창작자 연합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출범식 현장 임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언컨대 컨텐츠의 IP는 이를 창작한 크리에이터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컨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를 탄생시킵니다. 더 나은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위해 국내 미디어 어벤져스가 탄생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6일 총 9개의 제작사와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며 콘텐츠 제작사의 IP 강화를 통한 수익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K-콘텐츠가 겪는 여러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국내 최대 제작 역량을 갖춘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과 저희가 IP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확보를 한다면 총 40여 명의 작가와 12명의 감독을 보유하고 적어도 연간 14편 정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초록뱀 미디어를 비롯해 C2 미디어, 오로라 미디어, 빅토리 콘텐츠, 지담, DK E&M, IHQ,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김종학 프로덕션 등 총 9개 국내 미디어 제작사가 참여해 향후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밝혔습니다. 크리에이터 얼라이언스가 K-콘텐츠 시장이 발전하는 데 이정표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미국 증시 호황으로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기 위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핀테크 계열의 새내기 증권사 토스증권이 편의성을 강조하며 빠른 속도로 고객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는 23곳. 토스증권도 이달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오픈하며 서학개미 모시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내 주식에 500여 종의 미국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를 더한 것입니다. 출범 8개월 만에 400만 고객을 모으며 기존 증권사들을 긴장시킨 토스증권은 11월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70만 명을 확보하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0만 명의 사전 신청 고객분들이 서비스 오픈 이후에 속속들이 해외 주식을 관심 종목에 추가해 주시거나 하나씩 구매해 보시고 또 판매도 해보시고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날 거래액을 경신하면서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스증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는 편의성입니다. 기존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별도 앱 가입이나 계좌 개설 없이도 토스의 토스증권 MT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보다 제한적인 정보와 거래 시차 존재로 해외 주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입문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쉽게 풀이해 제공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 탭을 누르면 배당이 많은 주식이나 몇 년간 수익률, 기업 실적 등 투자 정보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소수점 거래 서비스 등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부터 내년 1분기에 계획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실적 발표 공시 등을 내가 푸시나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속속들이 빠르게 추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이라서요. 앞으로 좀 많은 혁신적인 기능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해요. 토스증권에 쉽게 투자를 알려주는 친절한 전략이 초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 BGM머니 초대석입니다. 이 코넥스 대장주였던 툴젠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이 툴젠은 코스닥 상장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자사가 개발 중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확실한 도약점을 맞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화, 김영호 두 공동대표의 향후 청사진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1999년 설립돼 20년 넘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는 툴젠. 회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특허 경쟁력 강화와 치료제 개발, 그리고 그린바이오 분야 종자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툴젠만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툴젠은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동안에 치료제라든지 종자 개발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적용된 카티라고 하는 항암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 일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CMT1A라 그래서 샤리코 마리투스라는 유전 질병이 있는데 이 유전 질병에 대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2023년에 임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유전자 교정 종자를 개발해서요. 내년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시제품 판매가 기획되어 있고요. 그 유전자 교정 종자는 하이올레이 콩이라고 하는 유전자 교정 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부터 탈렌 또 다 만들어 봤고요.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도 받았죠. 이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저희가 2012년에 진핵 세포를 유전자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로서 최초로 출원했습니다. 저희들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서 지금 코넥스 시장의 대장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코넥스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라든가 대중들한테 툴젠의 존재감을 굉장히 어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툴젠의 경우에는 이미 기초 단계를 넘어서 치료제를 상용화한다거나 종자 개발을 상용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점프시키기 위해서는 한 단계 높은 시장으로서의 진입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허 경쟁력 강화에 저희들의 역량을 상당 부분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이프라인들 치료제 개발 쪽에 하고 있는
샤르코마리투스에 대한 임상 진행이라든가 습성 황반 변성, 그리고 호주에 있는 카트릭스하고 하고 있는 카티 프로그램이 이제 임상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그런 임상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이고요. 내년에 또 키르기스탄에서 저희들 하이올레이 콩이 대량으로 지금 재배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송에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연구소를 지금 설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R&D 쪽에 자금들을 투여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드린 바와 같이 기업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툴진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까지 고가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이른바 청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아파트 청약 현실에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특히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김포 풍무지구가 수요층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풍무지구 내 공급되는 오피스텔 현장을 이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오피스텔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포 풍무지구는 김포 골드라인을 통해 부정거장만에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도 용이합니다. 특히 풍무지구는 상업, 주거, 행정이 어우러진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생활 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초중 고교, 교육 환경과 공원 및 수변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군과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김포 풍무지구 내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지는 전호실 복층 타입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피트니스와 스크린 골프룸 등 커뮤니티 시설도 채택했습니다. 대형마트, 상가, 병원, 은행, 모바일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집중된 아파트 대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아파트를 닮은 설계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과열되는 청약 경쟁 속 이번 오피스텔이 청포자들의 수요를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선보인 주류 캐릭터샵 두껍 상회가 인기입니다. 코로나19로 매장 방문객 수 제한 등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 1년 3개월 동안 9개 도시에서 약 10만 명이 다녀갔는데요. 박주연 기자가 두껍 상회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봤습니다. 강남의 한 매장. 파란색과 분홍색 두꺼비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이트 진로가 어른이 문방구 두껍상회를 오픈했습니다. 두껍상회는 하이트 진로가 지난해 선보인 주류 캐릭터샵인데요. 성수동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지역을 거쳐 이번에 10호점으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소비자에게 판촉물로 제공했던 두꺼비 굿즈의 판매 요청이 쇄도하면서 더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두꺼비 굿즈와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차별화된 이색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주류업계 최초 굿즈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두꺼비 하우스 콘셉트의 1층은 두꺼비 공부방, 거실, 부엌으로 연출한 포토존과 소맥 자격증 발급, 두껍 사진관 등 소비자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소맥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두껍바에는 평일인데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소맥 자격증 발급을 위한 퀴즈를 진행해 4문제 중 3문제를 맞추면 소맥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층에는 하이트 진로 굿즈가 진열돼 있는데요. 두껍상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초기만 해도 40여 종에 불과했던 굿즈는 어느덧 140여 종까지 늘었습니다. 중유 소비층인 MZ세대가 캐릭터를 소장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관련 굿즈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방문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성원에 힘입어 2020년도에도 두껍상회는 전국 순회를 계속될 예정이며 현재 준비 중인 신규 굿즈를 포함하여 다양한 소비자 체험 프로모션 등을 확대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두껍상회를 전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하이트 진로는 젊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소통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 유치에 나선 하이트진로가 보여줄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취업이나 입시 등을 위해서 이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혼자 대비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런다고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이 대면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LG U+와 민트팟이 끊임없이 VR로 면접 예행 연습이 가능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어떤 서비스일까요? 임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청년센터. 면접관이 질문을 건네자 기기를 쓴 면접자가 대답을 합니다. 실제 화상 면접 현장이 아닌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VR 기기를 착용하고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딘가에 지원을 했을 때만 제 면접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VR 기계를 쓰다 보니 실제로 면접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LG U+가 VR 교육 전문 기업 민트팟과 내놓은 U+VR 모의 면접. 코로나로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대면 면접 준비에 타격을 입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놓게 된 서비스입니다. 80여 개의 직무, 회사, 학과에 16,000개 질문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면접자는 사전에 직군과 직무는 물론 면접 길이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면접관이지만 AI 엔진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꼬리물기 질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면접 연습이 끝나면 받은 질문 목록과 본인의 답변을 정리해 들어보고 휴대폰으로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등의 자가 학습이 가능해 이 마지막 과정에 대한 청년들의 피드백이 좋은 이유입니다. 제가 현재는 대학교 내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일반계나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지자체 산하에 있는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나 청년 창업 취업 지원센터 등에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관들, 나아가서는 사설, 스터디 카페라든지 군대 내에 제 취업을 준비하는 군인들,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VR 기기. 입시생들과 취준생들이 면접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국내 1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떠한 변이에도 적용 가능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기자간담회 현장에 김효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치료할 수 있는 숙주 표적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CpCoV53는 세포를 표적해서 오토파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저희는 바이러스의 변이와 상관없이 유효한 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회사는 니클로사마이드에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항염증제인 덱사메타손과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가 아닌 숙주를 표적으로 해 어떠한 변이에도 치료가 가능하게끔 개발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만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변이가 나오면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가 또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몸의 숙주세포 자체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몸에서 바이러스를 잡는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혈중 농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 회사는 그동안 니클로사마이드의 낮은 생체 이용률을 자체 약물 전달체 기술을 활용해 해당 물질을 유용한 물질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임상 2상을 마치고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해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이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SK렌터카가 이색 광고 및 콜라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SK렌터카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그동안 속사포 래퍼로 유명한 아웃사이더를 이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가 하면 오뚜기 3분 카레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뚜기와의 진짜 다이렉트 라면을 선보이고 팝업 스토어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매장.
주방장이 음식을 분주히 준비하고 곧 라면이 나옵니다. 평범한 라면 매장일 것 같은 이곳은 라면 매장이 아닌 SK 렌터카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SK 렌터카가 빠르고 정확하게 장기 렌터카 계약까지 가능한 SK 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진짜 다이렉트 라면을 제작하고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진짜 다이렉트 라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진짜 다이렉트 라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진짜 견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SK 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는 이러한 점을 서비스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진짜 다이렉트 라면을 제작하게 되었고 진짜 다이렉트 라면을 보다 많은 저희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만나보게 하고자 팝업스토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SK 렌터카는 이전에도 SK 렌터카만의 특성을 홍보하기 위해 특이한 광고와 브랜드 콜라보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빠른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인기 래퍼 아웃사이더를 모델로 기용해 광고를 찍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오뚜기 3분 카레와 협업해 간편식의 짧은 조리 시간과 쉽게 조리 가능한 특징을 자사 서비스 앱 빗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SK 렌터카의 아웃사이더 캠페인은 유튜브 조회수가 1,6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에게 SK 다이렉트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와 함께 장기 렌터카 가입자 수도 늘었습니다. SK 렌터카는 앞으로도 자사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 기회를 기획하고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SK 렌터카는 서비스 특장점을 좀 재미있고 유쾌한 아이디어로 발전을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재미있는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SK 렌터카가 운영하는 진짜 다이렉트 라면 매장은 5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는데요.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라면 한 그릇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지켜주는 우산이 되겠다는 노란우산 공제가 삶의 현장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제적가입자 15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했는데요. 영상 뉴스입니다. 이번에 출품하신 분들도 내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출품하시고 주위에 사진을 취미 삼아 찍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금년 말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 1월 달쯤에는 공고를 해서 가을쯤에 사진전을 좀 제대로 하는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앞으로도 노란 우산 가입을 더 많이 확대하고 더 좋은 복지를 지원해서 670만 소상공인이 다 함께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